녹화를 끝냈는데 정규제 메시지를 까먹어가지고 하나를 좀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 간단하게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한 세대가 통째로 작용의 물이 벌겋게 들었다는 점이다. 이 세대는 60년대 봄에 대학에 들어와 어목했던 5공화국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운동권이든 아니든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힘겹게 사귀며 청춘의 밥을 지새웠던 세대들이다. 이들은 386이었고 지금은 586으로 불리는 종북이거나 친북이거나 아니라면 민주당 빠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포도주 잡바들이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왼쪽으로 밀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두환 시기에 386이라는 특수한 이념 동조 집단으로 주조되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소위 준두환 키즈들이다. 고인에게 부탁한다. 이들 586도 좀 데리고 가시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전두환 대통령의 필시와 함께 586 그대들에게 내려진 저주의 주술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시작을 임성호 글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홍답에 언급이 된 글입니다. 길고양이님이 정말 공감 가는 글이 있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팅 임성호 포스팅을 인용하면서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났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이라 그러면은 이준석과 홍준표의 바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이 진정당원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나요?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준표형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임성호님 페이스북 담벼락입니다. 아시는 분은 좀 많이 아실 것 같네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힘의 임시직 대변인이 된 사람입니다. 종합평을 잠깐 하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와 코드를 많이 맞추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계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부터 잠깐 읽어드릴까요? 불편하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물론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 소속 많은 분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슬프게 보입니다. 다만 두서없는 이 글이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글이 해당 행위라든지 이런 쪽에 휘말릴까봐 걱정하는 칭찬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글입니다. 그런데 글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눈높이에 표를 의식한 듯 굉장히 넙죽거리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2040들의 인기를 이제는 까먹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활력이 넘치는 신선한 에너지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최근 선대위의 구성 과정에서 진정 당원들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당 내부적으로는 위험 수위에 말이죠. 상대당의 후보 이재명이는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오를 반성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쇼라고 침 한번 뱉고 말겠지만 솔직히 자기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는 숱한 선거를 치러온 후보이다. 지자체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던 후보이다. 그런 귀신 같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에 우리 당은 줄다리기와 기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매우 위험한 방향이지만 어쨌든 상대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당 지도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서운 글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상대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울 것이다. 이재명이가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통일 문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존 민주당 입장과 각을 세우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섬뜩함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반해 우리 국힘은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정책과 비전을 열 손가락으로 다 채울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송곳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기존 저희 당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밀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 않으신지요? 예.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국힘당은 철저하게 부서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당 선배님들, 정말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안녕한 것인지요? 활기차던 당의 동력이 꺼져가는 걸 저만 느끼고 있는지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만에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적은 글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만에 찾아온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푸념해 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일단은 당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꼬리를 좀 내려놨습니다. 불편하실지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다만 두 수 없는 이 글이 당에 활력을 불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당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임성호 글입니다. 다시 청년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글을 올리면서 질문자는 정말 공감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홍준표 형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인지 정권 교대인지 난 몰라. 이렇게 조금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임성호의 글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주 좋은 기사가 있었어. 하나 소개합니다. 펜앤드 마이크의 젊은 기자, 정재영 인턴 기자가 만든 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논란, 죽음 앞에 평등한가? 과감하게 이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윤석열은 조문 번복, 이준석은 조화만 보내도록 하겠다. 홍준표, 전두환 조문 가는 게 도리 물음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조문 여부를 놓고 죽음 앞에 평등해질 수 있느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차치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편, 이것이 옳다는 의견과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이것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 송영길 대표는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 진상규명은 계속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도 기사거리로 됐습니다. 조문 여부를 지지자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홍 의원은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청문홍답 코너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저의 제2의 고향인 합천 옆동네뿐이라면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다수 청년 및 지지자들이 조문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입을 모으자 홍 의원은 24일 공지를 통해 조문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이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조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굉장히 대비를 잘 시켰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러진 일이 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는 저는 공감하지 않았는데요. 예, 여권의 586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당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의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면서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는 중이다. 인간으로서 지닌 무거운 짐마저 온몸으로 안고 떠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젊으신 기자가 다만 양자간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반해 박 시장은 수사받던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는 검사사건 사무규칙 90, 69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내란죄와 성추행 혐의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지적도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괜찮은 균형 있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 일반의 간단 코너 하나. 이재명 내게도 아픈 과거 있어. 조카의 전 여친 살해 변론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끝까지 뻔뻔으로 일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이재명이 갑자기 요즘 돌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당 이재명 대선 후보 24일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조카의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처벌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간대면을 가졌다.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달라지는 이재명의 행보. 우리는 그의 행보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기사 하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 누구든 내 벗은 몸을 볼 수 있었다. 연예계에 떠났던 톱 여배우의 고백.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영화 Don't Look Up 개봉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네요. CNN에 나오고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이번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대단한 영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마지막에 다 나와 있습니다. 로렌스의 복귀작 Don't Look Up은 넷플릭스 영화 이번 12월 8일 극장에서 먼저 개봉한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12월 24일 공개되고 로렌스 이외에도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롭 모건, 로라 조나 힐, 마크 라일런스 저는 배우 이름들을 거의 다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으랍니다. 티시모 샬라메, 론 펄먼, 아리아나 그란테 어려워라. 이런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 출동한답니다. 정치 일반의 간단 코너 하나. 이재명 내게도 아픈 과거 있어. 조카의 전 여친 살해 변론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끝까지 뻔뻔으로 일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이재명이 갑자기 요즘 돌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당 이재명 대선 후보 24일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조카의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처벌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간대면을 가졌다.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달라지는 이재명의 행보. 우리는 그의 행보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기사 하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헤이 구글, 날짜와 시간을 말해줘. 현재 2021년 11월 25일 오전 1시 56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작심3일 비디오 일기 채널 찾아줘.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작심3일 비디오 일기를 쿠팡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쿠팡으로 구매할 때 꺽쇠기요 눌러서 설명란 나오면은 제일 위에 청년의 꿈 바로가기 페이지 뷰 나옵니다. 여기에서 작심이 쿠팡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국민 쇼핑몰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작심3일 슈퍼챗을 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한국의 대처 부국의 리관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손으로 한번 작심3일 비디오 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찍겠습니다.